자, 5가 more reading 시작해 봅시다. 자, there are three important elements 나왔는데 우리 there 부사 뭐죠? 부사. 그리고 일형식 동사일 테고 주어 어디 있어요? elements. 주어니 명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끝나야 됩니다. 근데 안 끝났죠? 그럼 얘를 수식할 수 있는 뭐가 왔을까? 우리가 배웠던 그 분사 플러스 알파가 왔겠죠. 그 다음 어떻게 풀을 거예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현재 분사 ing, 없으면 과거 분사 pp형을 쓸 건데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목적어가 없으니까 과거 분사 pp형을 답을 했겠죠. pp형 해서 어떻게 하고 있지? 뭐뭐 된 되어진이니까 elements부터 여기까지 봅시다. 그러면 English novel 어디예요? 영국 소설, 뭐 영미 소설이라고 할게요. 그럼 영미 소설에서 found 뭐 발견되어지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요소들이 있다죠. 됐나요? elements는 요소란 뜻이고 동의어가 factor. 이게 동의어니까 같이 외워봅시다. 그럼 이 글의 소재는 뭐예요? 자, 색칠해 볼까? Three important elements found in English novels. 해석하면 영미 소설에서 발견되어지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 이게 글의 소재죠. 소재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게 글의 소재구나. 뭐에 관한 이야기인지 뭐 제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one of them 나왔는데 누가 주어죠? 원이 주어죠. 우리가 one of 뒤에 복수명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문법 하나. 우리가 one of 뒤에는 무슨 명사 써요? 그치, 복수명사를 쓰지만 그래도 원이 주어져. 해석은요? 뭐뭐 중에 하나. 그래도 주어는 원, 단수니까 뒤에 무슨 동사? 단수 동사 쓴다는 거 수일치 조금만 더 신경 씁시다. 그래서 is 왔죠. 수일치 시키시고 보어 자리 characters 나왔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얘란 얘기죠. characters 무슨 뜻이에요? 등장인물입니다. 여기서는. 왜냐면 지금 소재가 뭐였어요? 영미 소설에서 발견되어지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했으니까 소설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뭐겠어? 등장인물이에요. 그리고 어떤 뜻도 있지? 원래 성격, character, 성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격 첫 번째, 두 번째가 등장인물.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they are the people 나왔죠. 그럼 they가 누굽니까? 앞에서 말했던 characters니까 등장인물을 말하는 거죠. 그럼 등장인물은 are the people who. 자, people who 색칠해 보시고요. 우리가 보어 자리에 명사를 셈이 한번 썼는데 자, 지금 보어 자리에 명사가 왔으면 얘도 문장 구조가 어때야 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죠? 그죠? 그래서 무슨 격? 지금 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왔어요. 그치?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누구 자리가 빠져 있어? 주어 자리가 빠져 있을 거고 동사 왔죠? 그리고 뒤에 누구? actions, 목적어까지 왔죠. 우리가 공부했던 이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무슨 절? 그쵸? 형용사절 역할이라고 배웠고 형용사절은 하는 일이 뭐다?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 people를 뒤에서 이렇게 후치 수식하는 구조로 그리시면 되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야? 뭐 하는 사람들? Do the actions in the story니까 이야기 속에서 연기를 하다요. Do the actions는. 그래서 연기를 하는 사람들.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시다. characters였으니까 등장인물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이야기 속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등장인물이죠. 그럼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야? 등장인물이죠. 됐죠? 다음 문장.
자, in each novel 나왔는데 우리 each 뒤에는 단수명사를 씁니다. 형용사 each고요. 뒤에 단수명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해서 어떻게 할까? 각각의라고 해석하는데 각각의 소설에서 콤마까지 부사구.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까지 이거 무슨 구라고 해요? 부사구. 각각의 소설에서 각각 소설에서 the main character 이게 주어일 텐데 main character는 무슨 뜻일까요? 자, 봐봐. main이란 단어는 주요한, 주된이란 뜻이거든 원래 형용사로. 그럼 주된 등장인물 그걸 우리 뭐라고 할까? 그게 주인공이에요. 자, 다시 the main character 무슨 뜻이야? 이게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요 보통 대개 빈도부사 has at least one weakness. 자, has가 동사죠? at least는 무슨 뜻이더라? 적어도. 이게 적어도예요. 적어도 한 가지 weakness. 무슨 뜻이야? 약점. 적어도 한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병렬구조. 자, 그리고 누가고 병렬구조죠? 단수동사 has와. 왜? 주어가 단수였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무슨 동사 썼어요? 단수동사 experiences를 썼죠. experiences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필요하잖아. 그래서 things라는 목적어인 명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 어때야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 끝나야죠. things는 해석할 때 것들이 좋아요. 것들 기본적으로 첫 번째 뜻은 것들인데 두 번째는 사건들, 이벤트의 뜻으로 물건들이라는 뜻도 있고요. 일단 기본 해석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해석해보자. 주인공은 보통 대개 한 가지 약점, 적어도 한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뭘 경험하죠? 끝나지 않았지? 그럼 뭐의 수식을 받았어 또?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은 거예요. 또 보이죠? 그래서 무슨 대시야 이번에도? 주격 관계대명사죠. 이번엔 간단하게 써봅시다.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뭐부터 왔어요? 동사부터 왔죠. 주어 자리가 빠졌으니까. 자, 그럼 이 부분의 동사 문제 풀 때 주의사항 뭐라고 배웠지?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의 수는 선행사의 수에 일치시킨다 라고 설명합시다.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의 수는 선행사의 수에 일치시킨다.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의 수는 선행사의 수에 일치시킨다. 주어 자리가 빠져 있었고요. 그 주어 자리가 앞에 있는 선행사로 나간 거니까 여기 있는 things가 선행사죠. 그럼 선행사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선행사가 복수니까 여기도 복수 동사를 써야겠죠. 단수 동사 틀리겠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다시 한 번 더 무슨 절이니까? 이건 쓸게요. 반복되는 거니까. 형용사절이라서 해석은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하면 될 텐데 그럼 어떤 것들을 경험하냐라고 했더니 change him or her. 여기서 him or her 누구죠? 주인공이죠. 주인공이라고 쓰세요. During the course of the story니까 뭐 하는 동안? During 전치사죠? 그래서 뒤에 명사 왔는데 뭐 하는 동안? course는 무슨 뜻이었어요? 과정. 그러면 during the course of the story니까 그 이야기의 과정 동안.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안 이렇게 해석하면 좋거든. 그럼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안 누구를? 그 주인공을. 주인공이에요. 그 주인공을. 그럼 보시면 얘가 목적어잖아. 그럼 누구 자리만 빠져 있어요? 주어 자리만 빠져 있는 걸 주격이라고 했던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뭐 하는 동안?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안 누구를? 주인공을 바꾸는 일들을 혹은 것들을. 일들도 좋죠? 사건들도 좋고요. 그냥 것들 해볼게요. 주인공을 바꾸는 것들을 겪는다, 경험한다. 해석됐나요? 뭐 사건들도 좋겠죠. 이벤트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겪다, 경험하다의 단어가 얘들아 일단 experience 정리해 봅시다. 이 experience란 단어는 품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명사할 때 무슨 뜻이겠어? 경험.
명사일 때, 동사일 때는 뭐뭐를 경험하다 이렇게 쓰세요. 뭐뭐를 경험하다고. 이 경험하다일 때 동의어가 있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 go through 뭐뭐를 겪다 경험하다가 있고, 두 번째 undergo도 있어요. 뭐뭐를 겪다 경험하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써드릴 건데 suffer 써드렸어요. suffer는요 뭐뭐를 겪고 경험하긴 하는데 뭘 겪냐면 안 좋은 걸 겪습니다. 안 좋은 일을 겪고 경험하는 걸 suffer라고 해요. 물론 고통받다 뜻을 때는 suffer from을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봐. experience, goes through, undergo 요 세 가지는 동의어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 무슨 뜻이었어? 뭐뭐를 겪다, 경험하다. 기본 단어니까 외우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and를 기준으로 병렬 구조가 나왔을 때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했거든? 그러면 색칠을 따로 해봅시다. The main character 색칠 하시고요. 그 다음 어디 색칠하면 되겠어? experiences things that change him or her 까지만. 여기까지만요. 그럼 뭐 하는 동안? 뒤에 건 됐고. 주인공을 뭐 하는? 변화시키는, 바꾸는 일들을 겪는 거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을 겪을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약점이 있거든? 이 약점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사건들을 겪게 되겠죠. 보통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그런 거를 경험해 나가면서 자신이 가진 약점을 극복해 나가죠. 그죠? 요거 됐나요? 다음 질문. The plot 무슨 뜻이죠? 줄거리죠. 그리고 이 줄거리가 지금 뭐라고 하냐? is another important element라고 했으니까 이 줄거리가 두 번째 요소일 거예요. 그죠? 얘가 두 번째 요소예요. 그래서 the plot 두 번째 요소고 is another. 우리 another는 뭐죠? 품사가 형용사죠? 그래서 뒤에는 누구를 수식해? 명사를 수식한 거예요. 형용사예요? 얘도 형용사지겠지만. 그래서 element. 얘가 지금 누구 자리야? 보어 자리에 나온 명사죠. 이걸 좀 거꾸로 가볼까? 또 다른 another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줄거리예요. 그렇게 기억하면 돼. 자, 이 주어인데 대명사가 나올 때는 항상 찾으라고 했죠.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지 마시고요. 그 플롯 줄거리. 예. 그 줄거리라고 하는 것은요. basically 기본적으로 the storyline입니다. 그래서 명사 썼어요. 우리가 보어 자리에 명사가 왔다는 건 이렇게 이해하지. 주어랑 명사랑은 같더라. 요거 기억하시죠? 그럼 거꾸로 가봐. 스토리라인하고 같은 게 뭐예요? 바로 플롯이죠. 이 두 개가 같은 거지. 그럼 플롯이 뭐야? 줄거리야. 스토리라인, 줄거리.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가? 자, 그 다음 it is 나왔는데 주어, 동사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what하고 대시 왔죠. what이랑 대시랑 나오면 어디부터 보자고 했어, 쌤은 항상? 뒤부터 보자. 뒤를 먼저 보세요. happen, 몇 형식이야? 1형식 자동사예요. 그리고 in the story는 무슨 구? 부사구인 것 같아요. 그럼 써보니까 누구 자리가 빠져 있어요? 주어 자리가 빠져 있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왔죠. 요건 이해가 될 거야, 이제. 자,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야 될 사항이 뭐냐? 지금 비동사, 이제 앞에 보니까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건 누구 자리죠? 보어 자리죠. 보어 자리에 올 수 있으려면 무슨 절이 돼야지? 명사절이 돼야 되죠. 이렇게 푸는 거야.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해보자 이거야. 우리가 배웠던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두 가지더라. 뭐뭐 있죠? 관계 대명사 what도 있고 의문 대명사 what도 있었어요. 해석은 다르겠지. 관계 대명사일 때 우리 해석을 뭐뭐 하는 것, 의문 대명사일 때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는데 공통점은 둘 다 뒤에 무슨 문장 온다?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건 동일하더라.
얘가 나오는 건 동일하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wash든 의문대명사 wash든 얘네들은 우리가 무슨 절이다? 그렇죠. 명사절이다. 얘네들은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명사절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문장 기억하면 되겠죠. 한 번 더. 명사절이 하는 일이 뭐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문장이었어요. 기억하죠? 그러면 that도 한번 구별해보자. 지금 that 뒤에 무슨 문장 왔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 왔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일 수밖에 없겠죠. 접속사는 아닐 거야. 자, 관계대명사 t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배웠고, 관계대명사 that은 무슨 절이죠? 얘는 형용사절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형용사절은 보어 자리에 올 수 있어 없어? 올 수 없어요. 그리고 쌤 이런 얘기도 했지. 형용사들이 오려면 앞에 이미 무슨 문장 구조? 완전한 문장 구조가 됐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겨난다는 얘기지. 앞에서 is는 그대로 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 명사까지 왔어. 그러면 무슨 문장 됐어요? 완전한 문장이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관계 대명사 that을 쓰고 뒤에 무슨 문장? 그렇죠. 뒤에 불완전한 문장 구조가 오더라도 얘네들은 이제 뭐 하면 되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버려지면 되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형용사절이 답이려면 앞에 이미 무슨 문장으로 끝나야 돼? 완전한 문장으로 끝나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지금 어땠지? 완전한 문장으로 끝난 상태가 아니죠. 그리고 보어절이 올 수 있는 건 명사절이지 형용사절은 보어절이 올 수 없어요. 이건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what이랑 that이랑 문제를 풀 땐 뒤부터 빨리 보세요. 뒤에 보니까 무슨 문장 왔다? 불완전한 문장 왔다. happen 일형식 자동사용어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럼 불완전한 문장 왔는데 보어절이 와야 되니까 누가 답이야? what이 답일 수밖에 없죠. 그럼 what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이 시간이 기는 건 앞에서 뭐였겠어요? 이것도 the plot. 혹은 뭐겠니? 스토리 라인이겠죠. 그러면 이걸로 해봅시다. 그럼 스토리 라인이라는 것은 뭐다? What happens in the story니까 이야기 속에서 happen 무슨 뜻이지? 세 가지? 일어나다, 생기다, 발생하다. 그럼 어떤 것? 이야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야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됐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 와실 거 아니야. 관계대명사 와서 바꿀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선행사 the thing 쓰고 나서 which 혹은 that 이렇게 쓰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은요.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만약에 it is the thing 나왔으면 그때는 that이 답일 수 있다는 얘기야. 조심해야 돼요.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번 스토리 라인이라는 건 뭐다? 이야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이야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다 적었죠? 그리고 단어 좀 신경 쓰자. happen, 동의어들. 자, happen, 또 occur, take place, 또 하나 더 arise. 같이 배웠죠? 얘네들은 전부 다 일형식 자동사들이다. 자, 자동사라는 것은 뭐가 안 된다고 했죠? 수동 관계가 안 된다. 수동태 안 됩니다. 전부 다. 수동태 안 돼요. BPP 형태는 다 틀려요. 그죠? 그리고 전부 다 무슨 뜻이다? 다시 한번 세 가지. 일어나다, 생기다, 발생하다. 세 가지로 쓰시면 돼요. 다 적었어요? 지울게요. 자, in every story, 모든 이야기에서 자, you are going to see, be going to 동사 원형 보일 거예요. 뭐뭐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뭐 하게 될 거예요? See a conflict or problem. conflict 무슨 뜻이죠?
갈등을 보게 되거나 혹은 문제를 보게 되겠죠. 그럼 다시 해석해 볼까? 모든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뭐 하게 될 것이다? 뭘 보게 될 것이다? 갈등이나 문제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거죠. 항상 갈등이 생기죠. 그지?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나올 거고요. 다 적었나요? 자, after that 나왔는데 그 이후에 라고 했어요. 뭐 이후에요? 갈등이 해결됐어요? 생겨났죠. 그럼 갈등이 생겨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해석할 때도 있잖아. after that을 해석할 때 그 이후에 라고 끝내지 마시고 뭐 한 이후인지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뭐 한 이후이지? 갈등이 생겨난 이후에 라고 적으시면 돼요.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 생겨난 이후에 you are going to see 또 나오죠. be going to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보게 되겠어요? A resolution 나왔는데 일단 동사부터 보여드릴게요. 동사가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resolve입니다. resolve는 타동사고요. 이 resolve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얘들아 잘 봐. 첫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요 단어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determine? 이건 결정하다 보다는 결심하다고 그냥 결심 정도가 아니고 굳은 결심을 하다예요. 그래서 잘 봐. 이 resolve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resolution이거든. 그럼 resolution도 뜻이 두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뜻이 뭐냐면 굳은 결심이에요. 자, 봐봐. 우리가 새해 1월 1일이 되면 뭔가 결심을 하죠. 그걸 영어로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요. 그럼 새해 결심. 나 올해는 다이어트를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담배를 끊을 거야. 이런 거 있죠. 운동을 할 거야. 이런 거. 그게 New Year's Resolution이거든. 그러면 다시 동사일 때부터 보세요. 동사가 항상 단어로 공부할 때는 동사가 기준이거든. Reserve.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Determine의 뜻이에요. 그럼 뜻이 뭐래요? 뭐뭐 하기로 굳은 결심을 하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두 번째 뜻이 바로 solve의 뜻이에요. 그럼 solve는 무슨 뜻이야? 뭐뭐를 풀다, 해결하다 뜻이에요. 자, 그럼 동사일 때부터 뜻이 두 가지로 갈라졌잖아. 그지? 그러면 여러분 책에 나왔던 명사 resolution 이 명사인 resolution도 뜻이 당연히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그대로 만들어 보자. determination이 되죠. 굳은 결심. 두 번째 뜻은 뭘까? solution이죠. 해결책. 그래서 굳은 결심, 해결책 두 가지 다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resolution입니다. 알고 읽읍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you are going to see a resolution 나왔지만 여기서는 어떤 의미예요? to that conflict인데 여기 있는 to는요. 뭐뭐에 대한으로 해석하세요. 그래야 뭐뭐에 대한 해결책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resolution이라는 단어는 뭘로 바꿔도 되겠어요? 우리 밑에서 본 두 가지 중에 solution, 그렇지. 여기 있는 단어는 solution으로 바꿔도 되는 겁니다. 그럼 뭐에 대한? 자, resolution 혹은 solution to 이렇게 외우세요. 명사를 외울 때는 이렇게 전치사가 짝인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만 외우지 마시고 resolution to, solution to 이렇게 외우세요. 만약에 이게 첫 번째 뜻이면 어떻게 생각했어? resolution to 하면 뭐뭐 하려는 굳은 결심이 되죠. 이해돼요? 여기서는 전치사 to니까 어떻게 썼겠어? 뭐뭐에 대한 해결책이 되죠. 해결책, solution, resolution 동의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보게 되겠어요? to that conflict인데 that은 지시 형용사예요. 그래서 그 갈등이나 문제에 대한 돼요? 전치사 to라고 했지. 전치사 to니까 뒤에 명사가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명사 또는 명사. 병렬 구조 보이면 뒤에 걸 해보셔도 돼요. 그럼 뭐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뭐 한 이후에요? 다시 한번 after that 갈등이
생겨난 이후에. 갈등이 생겨난 이후엔 그냥 갈등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그 갈등이 어떻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야? 그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보게 된다는 건 그 갈등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됐어요? 쌤이 봤을 때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요거 지울게요. 잘 봐요. 여러분들이 지각동사 문법 배운 적 있죠? 그거 가지고 한번 써먹어 볼게요. You are going to see 까지는 그대로 썼고요. 이번엔 that conflict or problem. 자, 이쯤 되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to see로 나오긴 했지만 얘가 지각동사. 그리고 conflict or problem이 목적어. 그러면 여기 빈칸으로 셈 만든 부분은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써먹을 단어가 뭐냐면 resolve를 한번 써먹어 봅시다. 그리고 마침표 땡. 한번 보겠어요. 지금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봐야죠. 근데 뒤에 아무것도 없네? 다시 얘기하면 목적어가 안 보이죠? 그럼 무슨 관계예요? 수동 관계니까 답을 뭘로 해야 되지? PP형으로 답을 해야겠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PP형을 답으로 한 거거든? 그럼 해석해봐요. 여러분들은 그 갈등이나 문제가 뭐뭐 된,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될 거다. 그럼 어떤 모습이지? 해결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되셨어요? 이렇게 바뀌어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요. 자, in other words, 달리 말하면 이라고 했죠. 이 단어는 외워두세요. 달리 말하면. 달리 말하면 there's an issue. there 한 번 더 부사 그리고 일형식 동사 그리고 주어 어딨죠? an issue. issue 무슨 뜻이에요? 기본 뜻은 문제입니다. 문제. 나중엔 발행이라는 뜻도 있어요. 발행. 문제를 기본 뜻으로 외우시고 그럼 industry니까 부사고. 그럼 다시 읽어보면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앞에서 뭐였겠어? 얘죠. 갈등이나 문제. 그러니까 issue하고 동요를 쓸 수 있는 것이 지금 conflict나 problem입니다. 이 단어가 이렇게 바뀌었다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다? 뭐 갈등이나 문제였으니까 문제라고 해석할게요. 그럼 이야기 속에는 문제가 하나 있고 at the end of the story인데 at the end of는 뭐뭐가 끝날 때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가 끝날 때쯤. 그럼 at the end of the story니까 이야기가 끝날 때쯤. 되죠? The issue, 그 문제가 다시 얘기하면 그 갈등이나 문제겠죠? 그 갈등 혹은 문제가 is gone. 어떻게 된다? is gone은 사라진다 라는 뜻이에요. 사라진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라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야? 쌤이 써놨습니다. 갈등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갈등이 해결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the issue is resolved 하거나 the issue is solved. 지금 쌤이 쓰는 건 다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수동태로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다? 다시 한번 그 문제가 is resolved or is solved 하면 어떻게 됐다? 해결된다죠. 그럼 갈등이 생겼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갈등이 해결되는 거죠. 됐나요? 요 얘기죠. 그래서 쌤이 봤을 때는 여기 뒤에 있는 문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가 resolution 자리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왜? 그 문제가 어떻게 됐다고 했지? 사라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야. 문제가 사라졌어? 그럼 무슨 뜻이야?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 아니야? 그래서 해결책. 논리예요. 기본 논리. 다 되었어요? 다음 문장.
자, 이번엔 세 번째, the third element. 주어죠? 세 번째 요소가 is 나왔고요. 세 번째 요소가 뭐래요? the setting. 명사인데 얘가 세 번째 요소예요. 무슨 뜻이죠? setting? 뭐 무대란 뜻도 있고요. 환경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이 좋겠죠. 자, 환경이라는 게 대체 뭐냐? 자, 여기서 말하는 25죠? the setting이에요. 그럼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the time and place다. 그래서 보어 자리에 일단 명사를 썼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the time and place가 둘 다 선행사입니다. 선행사가 그럼 시간이에요? 장소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간 플러스 장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선행사만 가지고 풀면 안 된다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다시 볼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명사라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걸 좀 써먹어 보면 주어 왔고, 동사 왔고, 명사 왔어. 얘가 지금 보어 자리에 온 거야. 그지? 그럼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야 되는데 안 끝났다. 그럼 얘를 수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왔겠죠. 그걸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는 기억을 했고, 첫 번째가 분사 플러스 알파, 두 번째가 뭐였죠? 관계사절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관계사절이 문제로 나온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관계사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형용사절 역할이었고, 그 형용사절은 하는 일이 뭐였죠? 한 번 더?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었어. 그지? 그래서 해석도 이렇게 해요. 그 다음 관계사절의 종류를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으니까 그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자 이거지. 첫 번째가 뭐였나요? 관계대명사인데 보기를 보시면 내가 일부러 만들어놨어요. 관계대명사 which. 두 번째 관계부사 선생님 뭐로 냈냐? where로 냈죠. 세 번째 그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 which.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셋 다 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 다음 관계대명사라는 건 뒤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오더라. 관계부사는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더라. 얘도 누구하고 똑같아 원래? 관계부사랑 똑같다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얘도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더라. 이렇게 배우죠. 그죠? 그럼 일단 뒤에 있는 문장 구조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 The story 주어고요. take place. 끊어보자. 몇 형식 동사예요? 1형식 자동사라고 아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문장 왔지? 그렇지. 완전한 문장 왔죠. 일단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관계부사랑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 두 가지가 정답인 후보죠. 그리고 얘는 일단 안 돼요. 그죠? 그럼 두 가지 중에 누가 답이냐? 그리고 둘 다 혹시 답일 수 있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선행사가 시간만 나온 것도 아니고 장소만 나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섞여 있죠. 이렇게 시간 플러스 장소일 때는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만 가능해요. 이 형태만. 그래서 3번만 정답이 되고 얘는 답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place라는 단어가 왔으니까 where 답이 되는 거 아니야?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낚이기 딱 좋거든? 조심하자. 얘 안 된다고 처음부터 얘기했고요. 그럼 누가 답이지? 얘가 답이죠. 그러면 in which처럼 생겨도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그래도 형용사절이잖아요. 해석은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리고 하는 일은 뭐겠어? 앞에 있는 time and place라는 선행사를 후치수식하는 구조가 됐겠죠. 되죠? 그러면 해석해보자. 거꾸로 올라가면 돼요. 그 이야기가 뭐 하는? 일어나는 두 가지 다. 시간과 장소. 그게 뭐죠? 거꾸로 올라가 봐요. 그게 세팅이죠.
그러면 세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석해본 환경이라고 했는데 뭐 배경, 무대, 환경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럼 세팅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그 이야기가 일어나는 뭐 시간과 장소 혹은 뭐 시대와 장소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시간 말고 시대를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시간 혹은 시대와 장소 그게 바로 뭐다? 세팅이다. 그리고 얘가 세 번째 요소죠. 그럼 세 가지 요소를 말로 한번 정리해 볼까? 첫 번째 요소가 뭐였어요? 응? 앞에서 확인해 봐. 첫 번째 요소가 뭐였어요? 우리 동그라미 1번 했던 거. 뭐였나? 크게. 등장인물. 첫 번째 요소였어요. 두 번째 요소가 뭐예요? 줄거리. 영어로 플랫 혹은 스토리 라인이죠. 세 번째 뭐예요? The setting.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첫 번째 영어로 등장인물 character. 두 번째 뭐였죠? The plot 아니면 스토리 라인. 세 번째 뭐였죠? The setting. 이 세 가지가 뭐다? 세 가지 중요한 요소다. 정리하고 가야 돼요. 자, 다 적었죠? 그 다음 우리가 배운 문법들이 점점점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죠? 교과서에서도 다 나오죠. 다음 문장 The setting 우리가 방금 읽었던 거 그 배경 또는 환경이라는 것들은 동사 make예요. 근데 몇 형식인지 아직 모르죠? The story에서 끝났나요? 안 끝났죠. 그럼 이제 의심해 봐야지. 얘 이제 몇 형식이 될 수 있어? 4형식이 될 수도 있고 5형식이 될 수도 있는데 얘가 4형식이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 명사 나와야겠죠. 확인해 봐요. 명사 안 나왔죠. 이제 몇 형식이야? 이제 5형식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쌤이 지금 뭘 보여준 거냐면 동사만 봐서 몇 형식인지 알 수 없어요. make는 쌤 말했잖아. make는 1, 2, 3, 4, 5가 다 있다고. 항상 따져봐야 돼. 알겠지? 그럼 여기가 누구 자리입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지금 답을 보여드렸어요. 자, 우리가 기억해보면 주어 일단 make를 적어볼게. 5형식 동사 make는 명사를 쓰고 목적어겠죠?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그리고 부사 중에 누가 답이냐 이 문제지. 그러면 누구는 부사는 보어 자리에 올 수 없다. 배웠죠? 그리고 쌤 이런 얘기 했거든? 지금 우리가 봤던 게 5형식 구조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쓰는 구조가 보이면 이거 주제문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 구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해석 어떻게 할 거야? 주어는 목적어를 뭐뭐 하게 만들다죠. 해석 쓰시고 주어는 목적어를 뭐뭐 하게 만들다. 그러면 세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뭐하게 만들어요? clear. 뭐하게 만들까? 분명한, 명확한이죠. 그럼 명확하게 만든다, 분명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병렬 구조가 나왔는데 앞에는 makes하고 병렬 구조죠. 그리고 병렬 구조가 나왔어? 그럼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가 더 중요하네? 생략되어 있는 주어가 누군가요? setting. 다 적었죠? 자, 그 다음에 help도 기억해봐요. help는 몇 형식과 몇 형식이 있어요? 3형식 혹은 5형식인데 얘들아 3형식이려면 help 뒤에 뭐부터 등장해야 돼?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부터 나와야 돼. 어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 몇 형식이야? 5형식. 그래서 5형식 help. 지금 이 문장은요 5형식이 지금 다 나와요. 문제 나오기 좋겠죠? 자, 5형식 help도 구별을 해보자 그럼. 5형식 help는 뒤에 명사를 쓰고 목적어 그리고 뒤에 누굴 쓴다고 했죠?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온다. 요 자리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운 거 목적어 뭐라 불렀니 우리? 의미상의 주어라고 배웠죠.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할 거야?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해석 쓰시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봐주세요. 놓치지 말 것. 얘가 준동사잖아. 그러니까 준동사에 뭐가 필요했겠어? 목적어가 있겠죠. 요거까지 신경 씁시다. 그럼 보세요. help가 오형식이고 you가 목적어인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문제로 나온 자리가 목적격 보어 자리인 것 같은데 동명사라는 건 아예 안 됩니다. 현재 분사건 뭐건 다 안 돼요. ing 붙은 것들은. 그럼 누가 답이야? 한 번 더? 한 번 더 쓸게요. 얘가 답일 텐데 이 앞에 누가 생략돼 있지? to가 생략돼 있는 구조겠죠. 그러면 이 동작은 누가 해? you가 할 거야. 그치? 그럼 다시 the setting 넣어서 환경은 너가 뭐하게 만들어주죠? to understand it better 나왔는데 또 대명사가 나왔으니까 찾아야죠. 이시 가리키는 게 뭘까요? 얘죠. 그래서 그것 하지 말고 the story. 그러면 그 이야기를 부사의 better예요. 더 잘, 그리고 understand 수식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거죠. 그럼 거꾸로 가보세요. 이제 이해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뭐예요? 그게 세팅이죠. 그게 세팅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세팅이 하는 역할이 뭐죠?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시계면 더 스토리 라인이라 봐도 되겠죠. 그 줄거리 혹은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게 세팅의 역할이에요. 됐죠? 다 적었나요? 다음 문장. 자, novels 주어죠? 그리고 쌤이 지금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수거를 먼저 보고 갑시다. 주어, 그리고 동사는 divide. divide A into B예요. 타동사고요. A가 목적어겠죠. into는 전치사인데 해석할 때 뭐뭐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주어는 A를 B로 나누다. 그쵸? 주어는 A를 B로 나누다고 지금 우리가 쓴 건 능동태죠. 왜 능동태야? 목적어 있으니까. 그러면 수동태로 바꿔보면 어떻게 돼? 목적어를 주어로 빼면 된다고 했죠. 그럼 목적어를 주어로 빼보세요. 그럼 A, B, 그쵸? divided, 그 다음 into B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보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수동태가 됐고 into 그대로 왔죠. 지금 여기 사이에 뭐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수동태라고 한다. 당한다 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divide하고 into 사이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된 거예요.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이렇게. 그래서 divide를 문제를 풀 때는 into를 빨리 찾으면 됩니다. 그럼 보니까 이 단어가 여기 보여요.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are divided라는 무슨 태로? 수동태로 썼구나 까지 이해가 됐을 거고 해석은 주어가 뭐뭐로 나뉘어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A가 B로 나뉘어지다인데 소설이 뭘로 나누어져요? into genres. such as는요 전치사예요. 전치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like라는 단어하고도 동의어가 됩니다. 해석은 뭐뭐와 같은. 그럼 뭐와 같은 장르야? 장르는 장르라 생각하면 돼요. 뭐와 같은 장르들?
romance, mystery, horror, science fiction. SF 영화 할 때 그 SF가 이거예요. and so on, 기타 등등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맨스, 그리고 미스테리, 호러, 공포물이겠죠. 그리고 사이언스 픽션, 공상과학, 그리고 기타 등등이라는 것들로 뭐한다? 나뉜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붙이잖아요. 예를 들면 공상과학 소설, 그죠? 그리고 공포소설, 미스테리 소설, 로맨스 소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they 누구죠? 노벨스겠죠. They all 같이 주어입니다. 그러면 소설들 모두가 혹은 모든 소설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include 동사인데 무슨 뜻이지? 뭐뭐를 포함하다. 뭐뭐를 포함하다고. include의 반대말이 뭐죠? exclude예요. 뭐뭐를 배제하다. 서로 반대말인 거 기억합시다. 뭐뭐를 포함하다의 단어는 involve라는 단어도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러면 다시 한번 they all 누가? 소설들 모두 뭘 가지고 있다, 뭘 포함하고 있다인데 플러스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플러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쌤 봤을 때는 have를 써도 무방합니다. plot with characters and a setting. 그럼 모든 소설은 자 봐봐요. 목적어인 명사가 왔는데 끝나지 않았지. 그리고 뭐가 왔니? 쌤한테 배운 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왔으니까 이걸 우리가 전치사 구라고 하죠. 그죠? 그럼 쌤이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어? 뭐뭐가 있는. with가 올 때는 뭐뭐가 있는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있는 줄거리야? 등장인물과 setting, 환경, 뭐 배경. 다시 한번 등장인물과 배경이 있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포함한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소설 속에는 우리가 3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얘가 첫 번째 요소였고 두 번째 요소가 이거였고 아니 두 번째 요소가 플롯인가요? 맞죠?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setting이었는데 그러면 소설이라는 건 뭐가 있는 거냐라고 했더니 뭐가 있는? 등장인물과 setting, 환경 혹은 배경이 있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포함한다. 해석되시죠? 다 적었나요? 자, 내용 노트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해석까지. 여기까지 합시다.